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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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팔에다 이렇게 마스크 끼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편해가지고. 네.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주알모 PD가 얘기했지만은 오늘 아마 거의 다 연준의 의도는 무엇이고 뭐 저도 뭐 전화 오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일요 리서치가 재편돼서 목요일 날은 좀 섹터 애널리스트와 얘기하는 시간인데 네. 방금 전에 오늘은 억지로 2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날 분명히 시장은 뭐 어제 이랬으니 우리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이럴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정말 좀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네. 그게 분명히 싸져 있을 거니까 시장이 이러니까 네. 그걸 물리더라도 사서 들고 가면 3,100일 때도 물려서 들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그냥 이럴 때는 물려서라도 들고 가야 되는 찾는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정색을 하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은 또 IT 하면 이제 다들 진절머리를 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맞습니다. 남대정 팀장이 또 반도체도 와 진짜 잘 봤고 얼마 전에도. 네. 근데 남대정 팀장마저도 올해 재고 한번 떨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다 이제는 네.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거면 분명히 IT 내에서도 성장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섹터 담당자들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뭐 이제 일이온이라는 게 그래도 제가 이제 주알모 PD가 오래간만에 주알모 PD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네. 오래됐는데 요새 들어 더 그 기본 원칙에 대한 생각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간단한 원칙인데 그래서 오늘 자료는 오늘 바로 나온 건데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거 들으셨으면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아마 그 직접 대면 세미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좀 뒤에 보면 장외 기업들도 넣어놨거든요. 네. 저희들 하우스가 이제는 장외 기업을 같이 성장하는 것들 중에 장외 기업도 좀 있으니까 같이 종목들도 같이 보는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진행하고 네. 제가 중간에 궁금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먼저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부터 22년까지 코스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인덱스 추이인데요. 특히 이제 22년을 초를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전기전자는 마이너스 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야 소비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면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주요 전방 IT 산업을 살펴보시게 되면 수요 차트인데요. 하단에 예, 여기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게 되면 21년에 정점을 찍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PC 수요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그리고 서버 다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서버는 뭐 소폭의 상승을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에 이제 성장을 했다가 이제 올해 1억 3천만 대를 미달을 하고 12억대 13억대를 미달하고 12억대 중반 그리고 내년에도 역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요 그림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스마트폰 수요가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스마트폰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낙관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고 12억대가 예. 뭐 굉장히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이제 보여요? 12억대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뭐 중국 시장이 부진하긴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이라도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배경에는 신흥국이 있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로컬 브랜드들이 로컬 쪽 우리랑 예, 상관없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인도의 뭐 릴라이언스 지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좀 인도의 이런 뒷받침하고 기업들이 있다. 멀티플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 황당했어. 그거 보고서 불목 보다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진짜 투기적인가 하여튼 비싸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한 음. 배경으로는 그 신흥국 특히 뭐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었고 하지만 그 시장을 이제 인도 기업들이 그동안 수혜를 하나도 못 보고 있다가 시장을 대체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충분한 기술력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로컬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점진적으로 높아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부터는 좀 그런 거 개입 안 하고 쭉 들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오늘 갑자기 이게 궁금해서 네, 내가 이거 저번에 괜찮습니다. 이거 어제 얘기하던 내용이었거든. 네. 어제 스마트 IT 얘기했더니 또 네. IT 좀 아는 친구인데 야 예. 얼마나 이게 줄었고 지금 아, 큰일 났다. 그쵸. 수요 완전히 예, 박살났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하길래 이거 너무 좀 낙관적인가 해가지고 그런 거야. 아마 여기서도 네. 점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13억대, 12억대 후반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중반까지 떨어졌고 이제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내 생각에 우리나라도 이제 싼 것들 내놓을 것 같아. 그렇죠. 싸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엄이거나 완전히. 두 양극화로 이제 나뉘어지는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 오케이. 예. 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렸었습니다. 출하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트 재고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률 조정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 수급 이슈로 인해서 기존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또 원자재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산 레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재고들이 너무 많아. 예, 맞습니다. 재고들이 지금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제 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건 또 글로벌 테크 업종의 주가 추이입니다.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섹터별로 한 번 더 뜯어보면 상단의 표를 보시게 되면 애플 포함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 섹터의 주가가 시장이랑 상관없이 좀 선방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 때문이지 밑에 뭐. 예 애플을 제외하고 보면 애플이 좋으니까 이런 예, 거 나머지 뭐 맞습니다. 박살이다. 모바일 부문의 섹터가 가장 많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전장 관련 이제 AP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쪽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전장 부문의 업체들이 퍼포먼스가 좀 좋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기차 시장 뭐 성장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K거 기준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5년에 배터리 EV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여기는 이제 18%로 적혀져 있지만 최근에 이제 예상치는 다 20에서 25%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별개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예상한 자료들을 보면 레벨 4, 레벨 5 이쪽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느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6월 달에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임팩트가 있는데요. 지금 평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산업용,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B2B 시장에서 시작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소비자용 매스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침투가 가속화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주요 시스템별로도 파워트레인, 세이프티, 드라이버 인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장 쪽 부문 전체 시스템은 한 15% 정도 이제 25년까지 K거 기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파워트레인은 22%, 그리고 세이프티, 드라이버 인포메이션은 각각 한 10% 정도의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전장,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ADAS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이 되는데요. 카메라 레이더 중심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서 라이다의 침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미국의 라이다 업체인 루미나가 이제 내년에 볼보와 벤츠에 라이다 제품을 본격 양산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ADAS 주요 부품들이 가격적인 허들 때문에 라이다 성장이 더뎠지만 이제는 고정형 라이다 그리고 신뢰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확보한 제품 중심으로 시장 침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13페이지를 보시겠고요. 투자 의견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오버웨이트를 유지를 합니다. 야, 근데 전자인 오버웨이트 이렇게 빠져서 오버웨이트 한 거야?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죠. 저 정도 많이 그래서 받았고. 오버웨이트야? 아니면 지금 상황이 확 개선되고 있지는 않잖아. 근데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섹터 담당자들이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나 좀 또 방어적으로 가고 네. 또 항상 오버웨이트한 경우도 있는데 예. 정말 오버웨이트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선별이 필요. 진짜. 왜냐면 주가 네. 많이 네. 빠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버웨이트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이제 키 차트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에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프리미엄 제품 쪽은 성장을 한다. 네. 여전히 견조하다. 애플 주가가 견조하고 애플 실적이 견조한 것처럼 국내에 애플 프리미엄 폰 중심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중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고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지금 3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번 주 들어서 전장 관련된 업체들,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좀 튀었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피런티어가 어제 7%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한 3, 4% 정도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국채까지 선정이 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업종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작용해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담을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IT 쪽에서는 프리미엄, 그리고 나머지는 전장 쪽에 역량을 갖춘 업체들 외에는 좀 다소 힘들지 그렇죠. 않나 그러니까 성장 좀 있는 생각을 하고 쪽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업종 전체로 전기전자 이렇게 전체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뭐 삼성전기도 많이 빠져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근데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뭐 PBR이나 PE나 지금 바닥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좀 빼는 거는 뭐 다른 데 갈 곳이 없다 나도 시장 그러면. 좀 사야 된다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섹터 담당자한테 네. 막상 주식을 들고 있으면 네.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빠질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기선 제한적이다 생각이 든다는 네. 거지. 오케이. 자꾸 오늘 간섭하면 이제 안 뭐 되는 빠지더라도 좀 빠질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오케이. 적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베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돌았었다 얘기도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오버웨이트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배경 자체는 주요 원자재랑 운임 지수가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부담이 여전하지만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전장 사업 부문이 22년 2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3분기부터도 흑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흑자 폭이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업체들도 전장 사업 부문이 따로 없지만 MLCC 부문의 비중을 살펴보면 이제 전장 쪽의 부문이 작년까지는 10% 미만이었는데 지금 10%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은 기존 IT 제품 대비해서 전장용 제품들이 영업이익률이 5% 이상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기여도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장을 비롯한 신사업 투자를 통한 미래사업 가치가 시장 상황 때문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버웨이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파트를 이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파트 2 19페이지인데요. 파트 2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나 모빌아이와 같은 자율주행 차 업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 저변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드론과 로봇 그리고 여러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제품, 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이러한 산업이나 제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자율주행 기술이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제 무인 이동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이 드라이버리스, 운전자가 없이 주행하는 시장인데, 이게 보면 드론으로 대표되는 공중 분야, 그리고 육상 분야, 그리고 해양 분야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빙 로봇, 로봇 청소기, 안내 로봇, 이런 부분들이 로봇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규모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Q와 P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물류 쪽에서도 활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품인데요. 이 스팟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류뿐만이 아니라 군사, 그리고 정찰, 감시, 이런 활동도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품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만큼 일반 서빙 로봇과 같은 제품들 대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부품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본다 그러면 미래 성장성을 좀 어느 정도 가시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3페이지 스팟 제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에.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상단에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 라이다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벨로다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도 그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가 라인업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사이, 그리고 좀 더 스펙이 높은 제품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호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난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산업, 특히 촬영 산업, 영화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촬영 장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드론 배송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월마트가 이제 스타트업 짚라인을 통해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할 수 있게 된 배경 자체는 코로나였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코로나 시대에 어떤 특정 의약품 배송을 어떻게 할지, 긴급하게 이송을 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 규제를 풀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됐었는데, 재밌는 부분은 그
지금 중간쯤에 보이는데 초기에 사업 초기에 월마트가 고객들이 이런 비상 물품 구입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니까 식재료 구매 등 온전히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소비자의 수용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는 부분이고 가격 역시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10불이었지만 지금 4불로 낮아졌지만 이 부분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그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보트나 UAM 그리고 농기계 시장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3로 넘어가게 되면 라이다 시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레이다가 좋은지 라이다가 우선인지. 자동차 애널들이 참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네, 이 자동차 섹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네 맞습니다. 자동차 애널들이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자동차 애널들이 이제 로봇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예. 되니까 이쪽으로 겹치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산업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이쪽이 보시면 제일 될 것 심하게 같고요.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보틱스 산업, 그리고 UAM 산업, 드론 산업까지 다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국면에서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점이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라이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파트 2의 자율주행 기술 제품에서도 보면 이제 저가 라인업의 스펙이 낮은 제품들은 사실 라이다 채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라이다라는 게 이제 전에 유지훈 연구원 때부터 이거 얘기 많이 하던 거여서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야, 이 세상 만약 이게 정말 이런 세상이 열리면 우리 사방에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 거리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끝없이 내 주위에 이제 온갖 그 레이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이게 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에 저희가 카메라를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렇죠. 지금은 온 사방에 CCTV를 포함해서 스마트폰 손에 들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사회적인 이슈도 분명히 옛날에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뭐 도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 근데 라이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이고 이게 자율주행 기술과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고. 기술은 놀라운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다 거리를 계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게 되면 근데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게 센서 같은 게 발전하니까 제가 가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옛날 같으면 여러 번 사고 냈을 상황이 제가 많거든요. 갑자기 차가 백하는데 가다 차가 쓴다고 자동으로 요즘 차는. 그리고 저번에 한 번도 이게 졸다가 이러고 있는데 삥 갑자기 발에서 쓰고 이게 다 그걸로 가고 많이 적용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감시를 받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사실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방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2010년도 후반부터 후방 카메라 도입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더 나아가서 실내 카메라를 도입한다는 자율주행 기술 적용 차량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게 이제는 옛날 운전하면 꼭 이렇게 이걸 옆을 봤는데 이제 화면이 보이니까 자동차에.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보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엮여 있지만 이 사고를 누가 유발을 했느냐, 정해진 규율을 따랐느냐 이런 부분들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안전상 이슈도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졸게 되면 센서가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알러트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 뒤에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도 다들 아니까. 그냥 이게 사실 이거 돈도 못 버는 회사잖아요 지금. 지금까지는 진짜 크게 돈을 매출이 높지 않죠. 200원의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테슬라 저거 언제 망해하던 재무만 보던 사람도 그랬는데 저렇게 됐듯이 이쪽이 성장에 IT랑 자동차랑 구별이 없어졌다 보는 게 이 라이다 때문이거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다 통합돼 버리는 것 같아서 또 산으로 갔는데 괜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는 척하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성장 요새 관심은 딱 하나거든 저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싸져 있다. 네. 전체적으로 싸져 있다.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다 싸져 있다. 네. 여기 성장이 나오는 것들이 싸져 있는 걸 걸러 사면 네. 그건 돈을 먹는다. 그렇죠. 야, 근데 성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 아까 조은혜 연구원 종목들이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네. 내가 좋아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오리나 연구원도 자꾸 요즘 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그쪽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했던 거고 사실 IT에선 이거 하나 있거든 지금 IT란 자동차에서 그렇죠. 기업이 별로 없더라고. 센서 분야 센서. 이런 센서 센서 쪽. 분야 쪽의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근데 또 상황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주가가 싸지도 않아 또 문제는.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게 밸류에이션을 문제가 먹고 있죠. 그래서 딱 봐. 피원티어 같은 걸 나 같은 사람은 네. 딱 봤더니 뭐야 돈 버는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아, 거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라이다 기업 중에 이제 루미나라는 업체가 알죠. 있습니다. 워낙 예. 유명하니까. 이제 벨로다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그렇게 해보면 네. 오케이. 별 끝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실적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찾기가 참 어렵네. 근데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 라이다 도입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기 너무 때문에 비싸요? 오히려 벨로다인의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제품이 모든 산업에서 테스트 용도가 됐건 실질적인 적용 산업에 적용을 하건 벨로다인 제품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내 기업 그 대리점만 해도 지금 수천 개를 팔았어요. 그 그래요? 제품. 예.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대리점에서 1,000개 이상을 지금까지 10년도 후반부터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너무 좀 살라서 그런데 이런 말도 나와. 지금 우리가 네. 이제 인류가 가진 가장 무서운 병이 네. 소위 치매고 네. 노인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몇 살 이상 되면 운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예. 이게 순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세대에 맞는 이제 자동차는 예. 어차피 이쪽으로 완전히 더 네. 고급화될 거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비싸도 그 사람들은 예. 노인이 되면 나도 노인이 되면 운전할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준 자율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매우 커질 거다. 지금 여기 보시면 5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어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문제인데. GM 크루즈가 이제 아. 정말 유료 서비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개념이죠. 유료 서비스 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는 유료 서비스를 한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웨이모도 지금 유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거나 이제 체험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유료 서비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상업적인 효과를 떠나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치. 이게 효과 자체가 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 GM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GM이 엄청나게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데 지금 차량 자체적인 비용만 본다 그러면 그 카메라만 14대, 벨로다인 라이다가 8대, 레이더가 18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좋다는 기준이 옛날에는 네. 뭐 차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에서 그렇죠. 이제는 차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정교한 게 비싼 걸 쓰냐. 그렇죠. 중국 거 안 쓰고 미국 예, 거 쓰냐. 뭐 맞습니다. 이 차이로 갈 거랬는데 차량 가격에서 엄청 비싸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센서 적용은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사실 도입하기 힘듭니다. 차량 가격이 거의 뭐 2배 이상이 돼버리니까. 노인층에는 예. 근데 수요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하지만 이런 로보택시 쪽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을 24시간 가동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광고 서비스 그리고 운행 서비스 비용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투자하고도 수익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GM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에 크루즈 매출 500달러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두바이에도 새로 개발한 오리진을 공급할 것이라고 지금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이 오리진이라는 게 5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차량이 아니라 이제 운전석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그 바닥이 낮은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업적인 효과는 더 점진적으로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은 자꾸 이렇게 미안해요 말을 끊게 됐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네. 또 오래간만에 또 이제 또 실어들 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LG 이노텍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네. 다른 IT 부품주는 이노텍이 어떻게 했던 간에 이노텍은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이쪽 익스포저가 높다 보니까 그쵸. 이쪽 익스포저가 아주 높지는 그치. 않지만 사실은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 갖다 붙일 수 멀티플이 있는 계속해서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기다 멀티플 붙여주니까 그쵸. 이것만 혼자서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이게 그쪽의 익스포저가 이렇게 뭐 엄청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 IT 쪽의 어떤 그 실적을 좀 담보를 가지고 있고 애플이라는 고객으로 인해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멀티플을 얹을 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잘 버텨줄 수 있고 이제 성장성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같은 이슈더라도 그런 차이점 때문에 더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나갑시다. 괜히 들어가서 예. 산으로 갔는데 뭐 이 간단하게 라이다 쪽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그래요. 접해 보셨을 거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해도가 좀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제품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제품이랑 이제 업체들 기준으로 차량용 라이다는 결과적으로 벨로다인이 처음에 시작한 스피닝 방식 회전형 제품이거든요. 이게 미케니컬 타입인데 이쪽 제품의 어떤 그 회전형 방식의 라이다 시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고정형 방식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쪽 부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모멘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향후 이제 그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향으로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미나가 부각을 받는 이유는 정말 자동차, 자율주행차 전용 제품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격대 또한 500불대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게 되면서 드디어 내년에 상용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양산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벤츠와 볼보에서 어떤 탑재를 했을 때 이 반응에 따라서 나머지 업체들의 어떤 양산 시점 그리고 사업 확대 시점이 지금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부터는 과거랑은 좀 다른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이제 뭐 업체별 제품이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소위 클라이언트 분들은 대면 세미나 하시면 굉장히 좀 상세하게 해드리니까 네. 그걸로 접촉 대면 하셨으면 이게 기술 같은 것들을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주 상세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럼 이제 뭐 기업 단으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노텍을 항상 네. 이제 탑픽으로 제시해 오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이 여전하다. 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도 굉장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오히려 조금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애플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영향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제품 출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아이폰 14 모델에 대한 반응이 지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프로 라인업에 대한 대기 수요가 더 많습니다. 사전 예약 물량도 훨씬 더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9천만 대 올해 초동 물량 발주를 9천만 대를 업체들에게 뿌렸는데
2달 전에는 10% 정도 감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9천만 대에서 9,50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더 좋아진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셀인 수량은 그대로 10month 출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 말 10월 달이 됐을 때 글로벌리 셀스루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얼마만큼 하느냐 요거를 체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노텍이나 BH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셀스루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의 어떤 실적은 괜찮지만 내년 상반기의 실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스크로 여전히 담아두고 있다. 근데 라고 사실 볼수 이노텍은 그거보다 예. 그냥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전장 산업에 익스포저 있다. 뭐 이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장 산업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주력 공급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리고 최근에 하드웨어 3.0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를 전환을 하게 되면서 또 카메라 도입 대수도 7, 8대에서 지금 한 12대까지 좀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 걱정이 이제부터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예. 옛날에 엔진오일 갈고 그랬잖아. 네. 그게 아니라 딱 가면은 딱 전기장치 점검한 다음에 네. 뭐 그 갈고 이런 시대로 바뀔 것 같아. 그쵸. 완전히. 그리고 옛날에 막 풀고 뭐 기준 빼고 이런 시대가 네,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 이제 전기 충전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비 쪽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날 다 것 2차 전지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뭐 그거 중요하죠. 그치? 커지겠지. 네. 근데 그쪽은 다들 이제 투자를 막 늘려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이런 네. 말씀 가끔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중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뭐가 남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장치 필요하잖아요. 살면서 네. 옛날에 말 타고 다니다가 기차 타고 다니다가 내연기관 차다. 옛날에 차 그쵸. 진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도 위험하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BMW인가 그냥 네. 불나더라고. 아, 그렇죠. 다음 시대가 이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확실한데 2차 전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정작 지금 스타일은 거의 센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한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하면 생각보다 우리 LG그룹, 삼성그룹이 잘 버티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이쪽을 네. 해가지고 네. 아니 지금 좀 왜냐하면 남대정 팀장 옆에 있지만 남대정 팀장 말대로 반도체도 완전히 지금 다 재고 과잉에 이르니까 뭐 한장 이 앞으로 이제 삼성그룹은 끝났다 얘기하는 사람까지 네. 나오고 막 난리인데 그쪽 이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돈을 엄청 태워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정도 돈을 태울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잖아. 네. LG가 항상 걱정이 돈이 없다는 거야. LG는. 예. 사실 LG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여기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돈 없단 말도 많이 던데 지금. 뭐 돈이 뭐 재무 상황이 그렇게 뭐 LG 건전하다라고 볼 수는 아니, 뭐 없죠. 그래, 나쁘다가 예. 아니라 LG는 다 좋은데 예. 돈이 없는 것 같고 예. 삼성은 돈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주주한테 많고. 주주도 아니니까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너텍은 좀 독보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나마 이쪽을 확실하고 있고 전기랑 이너텍 딱 두고 보면 예. 전기는 메가를 못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산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쪽이 생각보다 되게 미래가 있고 예. 사실 10년도 후반 CES를 참석을 해보면 그 17년, 18년도쯤 그때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더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전기차보다도 오히려. 근데 이게 변하게 되게 된 배경 자체가 이제 결국은 유럽에서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그치.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급격하게 모든 업체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성장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율주행 기술 시장으로 업체들이 또 많이 지금은 이제 또 투자가 캐펙스가 그쪽 방향으로 일부는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시장이 재밌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전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 완성차 OEM별로 지역별로 그 티어 1 전장 부품 업체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현대 기아차가 있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현대 모비스가 있고 만도가 있고 그 만도를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부품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전장 업체 쪽의 어떤 그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내연기관 업체들은 좀 일부 굉장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겠죠. 하지만 축소된 기업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좀 더 커졌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플처럼 예. 그냥 이것도 OEM 업체처럼 될 것이다부터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간단치 않더라고. 그쵸. 이게 그렇게 뭐 아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들어가는 부품 수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이 차이가 너무 맞습니다. 커서 이게 또 생명에 관련된 게 예. 이거 스마트폰이야 생명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예. 이거는 뭐 배터리가 좀 폭발해도 뭐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큰일 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배터리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도 그냥 캐파 투자야 양쪽. 이쪽 기술은 정말 네.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 예. 퓨런티어가 그래서 뭐 일단 어떻게든 기술이 있는 회사다 보니 그쵸. 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모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아이폰 애플한테서 이제 기술력을 좀 많이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장용 쪽으로도 나아가는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쪽 검사 장비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쪽 시장 전방 산업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저조하다. 하지만 전기차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퓨런티어가 내가 봤던 가격이보다 훨씬 높았어요. 예. 그때 기억나죠? 그때 한참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예. 이 기업이 좀 돈만 잘 벌면 예. 참 마음에 드는데 맞습니다. 야 이게 뭐 매출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매출이 이제 뭐 이게 숫자가 나와야 예. 그래 좀은 그쵸. 근데 이제 뭐 올해 매출 역시 뭐 300억을 미트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영업이익 그리고 6억 원, 6억 6억 원 예, 영업이익률이 사실 상반기에 한 5%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배경은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급증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IPO 상장을 하면서.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률 15% 이상 이렇게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정상적으로 15% 이상 20% 내외까지 올라가면서 매출이 성장되게 된다 그러면 멀티플 역시 지금 수준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담이 없는 주가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다. 근데 성장성 자체가 지금 워낙 높고 이쪽 시장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부분들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라이다 쪽에 장비를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라이다 쪽은 카메라 검사 장비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카메라는 센서부 수신부만 있으면 되지만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빛을 쏘는 이제 발광부에 초점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그 대당 필요한 캐파도 훨씬 더 라이다가 높거든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쪽 장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교체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포텐셜이 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가 역시 최근에는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SOS 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이게 라이다 업계의 좀 라이징 스타입니다. 고정형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에서 업계 1위의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들을 지금부터 과감하게 가는 것도 예.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쪽 역시 이제 국내 만도 현대 기아차와 협업해서 지금 라이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밸류체인 안에 굉장히 포지션이 막강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기술력 또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내년의 밸류가 얼마로 측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시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루미나가 내년에 라이다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완성차 OEM 볼보 벤츠가 출시를 했을 때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 기업은 부각을 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기회 요인이 주가 측면에서도 있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좀 길게 녹음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예. 그걸 하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매일 했었는데 네. 목요일 날이라도 뭔가 좀 더 이런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 특히 라이다 쪽 부분은 분명히 미래인 거 맞는데 네. 이런 좋은 기업들이 좀 비상장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이런 금융 환경 때문에 주가가 내려와 있거나 예. 또 혹시 비상장 쪽에서 자금 조달 그쪽에서 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기회가 오면 이런 거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오늘 하필 녹음하는 날 이제 연준 나왔고 굉장히 문자 계속 뭐 지금 뭐 좀 끝나자마자 전화 계속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이리 오는 내가 그 내 고향인 곳이니까 이거 얘기할 시간에 이거 고민하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네, 공교롭게도 정작 매크로를 고민할 때는 사람들은 기업 얘기만 하고 있고 또 기업 얘기해야 될 땐 매크로 얘기만 하거든요. 그것만 바꿔서 생각하셔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번에 깜짝 놀란 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감수한 책이고 뒤에 해설을 좀 붙였는데 사장님이 그게 그렇게 꾸준히 잘 팔린다는 거예요. 뭐 리커버리 장을 또 표지를 바꿔서 또 냈다고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역설적으로 그 책 제가 오랫동안 자주 본 책이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재미없어요. 제가 재미없는 책인데 왜 이렇게들 살까? 매크로니까 사놓고 있는 거죠. 네. 다 읽지도 않고. 근데 저라면 지금 필요한 책은 뭘까 생각해보면 그쪽이 아니라 뭐 또 여기서 또 유행하는 이럴 때 되면 꼭 나오는 책, 뭐 엘리오트 파동 무슨 뭐 심리 기법 무슨 뭐 차트 제가 그거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별 도움 안 되고 지금 정말 이거에 집중해야 돼. 정말. 네 공교롭게도 요새 우리 리서치도 좀 이직한 친구도 많고 그래서 좀 섹터 제한적인데 하여튼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걸 찾아보시면 이럴 때 사놨던 것들이 나중에 큰 돈 됩니다. 큰 돈. 신기해요. 이번에 저야 이제 어깨에 있다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정작 이런 거 고민하고 막 저는 요새 그런 거 뒤져보는데 진짜 이쪽 관심이 없고 질문 내용은 나한테 다 똑같아요. 연준이 점도표를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올해 내년 초에 금리는 얼마로 보십니까? 야, 근데 오늘 이리오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리오너 분들한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물론 지금 주식이 다 물려 있으니까 이런 게 안 들어오시겠지만 현금 있으시다면
좀 아니면 내 재산이 뭐 다른 쪽에 좀 있으시다면 진짜 주식할 위험을 안고서 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장기간 해서 마무리 짓고 예. 앞으로 종목 좀 찾아주세요. 네. 지금은 계속 성장하는 싼 기업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큰 기회가 왔다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는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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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